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종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9년 2회차 기출문제입니다.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2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보면 실제 값이 표현되는 부분, 이 부분이 값에 해당되는 거고 그 위쪽에 나와 있는 부서명이 열 레이블입니다. 열 레이블. 자, 그럼 왼쪽에 나와 있는 사원번호와 사원번호 2는 뭐예요? 행이 되겠죠. 행 레이블. 자,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거, 이게 값에 대한 평균이라는 겁니다. 즉 얘는 무슨 값이냐? 근속연수에 대한 평균이다. 하나일 때, 값이 하나일 때 여기에 나타나고 값이 두 개이면 이쪽이나 이 아래쪽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행 레이블에는 사원번호, 그 다음에 사원번호 2가 있네요. 그 다음에 부서명, 평균 근속연수, 쥐기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1번으로 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삽입에 들어와서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우리가 1회 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과 함께 만들어진다.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만들 수 있고 새 워크시트로 가면 무조건 A3 자 또는 A1 자 우리는 여기서 A 아까 여기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자, 실제 맨 위에가 보고서 필터입니다. 그러나 보고서 필터가 아닌 여기 위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즉 B20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겠죠. 자, B20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B20이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B20. 자, 그러면 보고서 필터가 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먼저 쥐기를 보고서 필터로 빼고 사원번호, 그 다음에 부서명, 근속연수. 자, 근속연수는 현재 여기에 합계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 레이블, 사원 번호가 있는데 자,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문제에서는 자, 사원번호, 부서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방식으로 바꿔주면 사원번호와 부서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그룹과 B그룹 그룹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A로 시작하는 애들은 A그룹, B로 시작하는 애들은 B그룹으로 그룹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그룹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렇게 두 개를 블록으로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룹 1로 나오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잡고 다시 그룹을 눌러서 그룹 1, 그룹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A그룹, B그룹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바꿔줍니다. 현재는 기본으로는 그룹 1, 그룹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A그룹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B그룹으로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그룹 1, 그룹 2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 사원번호 2에서 이런 깔때기 모양, 이런 깔때기 자, 모양이 있습니다. 즉 A그룹만 B그룹만 이렇게 나오게 한다라는 거죠. 즉 일부만 걸러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기존 워크시트에 B20에서 시작했다. B18은 보고서 필터 부분이 아닌 보고서 필터 부분이니까 실제는 여기를 지정해줘야 여기가 보고서 필터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그룹과 B그룹은 자동 생성된 이름이다. 그룹 1, 그룹 2가 자동 생성된 거고 이름을 바꾸어 준 거죠. 자, 사원번호를 선택하여 사용자 그룹 직접 그룹을 설정했다. A로 시작되는 거 그룹, B로 시작되는 거 그룹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의 영역 필드에 필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필터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보이게끔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였었죠?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 B그룹만 보고 싶다. 이렇게 B그룹만 이렇게 깔때기 모양 나옵니다. 전체를 다 볼 때는 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현재의 경우에는 A, B 외에도 다른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왜? 걸러졌기 때문에 다른 그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은 자동 생성된 이름이 아니라 그룹 1, 그룹 2가 자동 생성된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룹 1, 그룹 2가 자동 생성되며 자, 띄어쓰기도 이렇게 되며 A그룹, B그룹으로 이름을 변경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내용이 틀린 거고,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부분합도 한번 만들어 보고 오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와서 부분합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렬. 부서명으로 정렬을 하든 직위로 정렬을 하든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부서에 놓고 부서로 정렬을 하면 기획 영업 총무에 나오죠. 직위에 놓고 하면 이렇게 과과과 대대대 부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위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분합에 들어가서 자, 정렬을 뭘로 했어요? 직위로 했어요. 그러면 그룹할 항목도 직위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네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장 정렬된 부분 아래쪽에 만약에 부서명으로 정렬했다면 여기에 나타나겠죠. 기획팀 요약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하려고 합니다. 평균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근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합계를 한번 계산을 했죠. 두 번째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하면 과장 요약이 없어져 버립니다. 합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즉, 합계를 그대로 두고 평균을 계속 추가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분합을 모두 제거하고 싶으면 모두 제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즉, 함수가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함수,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개수를 구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를 구할 때는 중첩 부분합을 구하려면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매번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없어져 버려요. 기존 게.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 된다라고, 해제해야 된다라고 해야 정답이 됩니다. 자, 부분합을 제거하면, 자,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분합이 나오는데, 이 왼쪽에, 우리가 1회 때도 한번 봤었죠? 이 왼쪽에 윤곽기호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윤곽기호. 자, 윤곽기호를 지운다고 해서 부분합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합을 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합을 제거하면 윤곽기호도 자동으로 삭제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분합을 제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곽과 페이지 나누기도 제거된다. 반대로 자,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서 윤곽 지우기를 실행하면, 윤곽을 지우면 부분합 및 부분합 요약 정보는 제거되지 않는다. 1회 때 출제됐던 문제였죠. 자,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부 정보가 있는 행 아래에 요약행을 지정하면 데이터 아래의 요약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시를 선택한다. 그런데 만약에 아래의 요약을 해제하면 아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위에. 네 번째, 중첩 부분합은 이미 작성된 부분합 그룹 내에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할 때 사용한다. 그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가 아니라 해제한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현재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자동 필터. 자, 우리가 1회 때도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관련된 문제들을 봤습니다. 자동 필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 AND 조건만 가능하다. OR 조건은 안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자동 필터에 대해서는 하나에 대해서는 AND OR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개 이상 필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AND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가 입력된 요일을 필터링하려면 날짜 필터 목록에서 사용할 요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취소한다. 즉, 요일별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23번 문제, 날짜 여기 있습니다. 입사 이전 날짜 필터에 보면 이전, 이후, 내일, 어제, 오늘, 이번 주, 다음 달, 분기, 내년, 올해, 요일이라는 개념은 없죠. 자, 자동 필터에서 날짜에 대한 요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한번 나왔던 16년에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날짜에 대해 날짜 필터 이용 시 요일로는 필터가 불가능하며 연, 분기, 월, 일, 연간, 누계 이런 걸로 필터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열머리에 표시된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해당 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 필터 목록이 표시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는 문자죠. 이런 걸 드롭다운이라고 합니다. 드롭다운. 자, 문자니까 텍스트라고 나옵니다. 텍스트.
자, 여기는 날짜죠. 그래서 날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숫자만 있었다면 숫자 필터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날짜, 문자, 날짜, 문자, 날짜, 숫자 다 있네요. 겹쳐 있어요. 자, 이럴 때, 자, 문자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문자가 3개 있네요. 문자가 3개. 날짜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날짜는 5개가 있습니다. 숫자는 하나, 2개밖에 없어요. 즉, 뭐가 제일 많아요? 날짜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록은 날짜 필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꿔볼까요? 자, 얘를 3으로, 자, 여기도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9, 이렇게 숫자로 전부 다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5. 이번에는 숫자가 제일 많죠? 그래서 숫자 필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여러 개 섞여 있을 때는 가장 많은 항목. 만약에 다 똑같다! 그러면 텍스트 필터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식의 목록이 표시된다. 자, 검색 상자를 이용하여 텍스트와 숫자를 검색할 수 있으며 배경 또는 텍스트 색상 서식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색상을 기준으로도 필터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색상을 기준으로도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노란색, 여기다가는 뭐 빨간색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색 기준 필터 있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노란색을 맨 위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자, 빨간색을 나는 이렇게 필터를 색을 기준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2가지 색은 안 되는 거죠.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풀면 다시 나타납니다. 색을 기준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다. 필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23번에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자, 다음 아래와 같이 왼쪽 그림에 B2, B5라고 되어 있습니다. B2부터 B5까지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하여 오른쪽과 같이 교통과 행정과 이렇게 이 선으로 나눠주라는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거 해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 뭐 너비가 일정하므로 너비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번에 와서 이 열을 블록으로 잡고 데이터 메뉴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너비가 일정하므로 여기는 뭐 쉼표나 탭, 이 사이에 쉼표 탭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현재는 너비가 일정하므로 갑니다. 자, 2단계죠. 3단계 중 2단계에서 열 구분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여기다가 놓고 여기서 교자에서 끊고 싶다 하면 교통시설, 교통행정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끌고 싶다. 여기다가 끌고 싶다. 저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 여러 개 선을 내가 중간에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넣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는 교통하고 뒤에를 더블 클릭해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그렇게 해서 교통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침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텍스트 마법사 2단계에서 분할하라는 위치를 클릭하여 구분선을 넣는다. 행과 열에 삽입 가능한 구분선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선을 어디에다가 클릭을 하든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열 구분선입니다. 열 구분선. 자, 여기 그림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에는 없네요. 자,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 놓고 텍스트 나누기. 자, 2단계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구분선입니다. 열구분선. 행구분선이라는 건 없어요. 열구분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행과 열에 삽입 가능한 구분선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에 삽입 가능한 구분선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행에는 구분선을 넣을 수 없다. 자, 구분선은 열에 대해서만 분할이 가능하며 행에 대해서는 분할을 설정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겠죠.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고 구분선을 옮기려면 선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2016년 10월 3회 때 한번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나왔던 문제인데 2번 항목의 이 항목만 2번 지시문만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분할하려고 하는 범위의
포함할 수 있는 행과 열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여기는 행과 열의 삽입 가능한 구분선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말이 비슷하면서도 틀린 겁니다. 얘는 열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행 자체에는 열 구분선을 넣을 수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행과 열의 개수에,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 하나만 블럭을 잡았었죠. 여기 하나만 블럭을 잡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나의 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열이 2개 이상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2개를 블럭을 잡고 이렇게 텍스트 나누기를 하면 한 번에 한 열만 변경 가능합니다. 열에 대해서 구분선이 제한이 없으며 한 열만 블럭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불알에 포함할 수 있는 행과 열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때 열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잡았죠. 행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의 개수에는 반드시 하나만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열 구분선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행 구분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문제 위와 아래와 16년 10월에 출제된 문제와 구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 2번과 16년에 출제된 2번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B2 셀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설정을 하였다. 자, 우리가 1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양수, 자, 음수, 그 다음에 영, 텍스트. 자, 1회 때는 골뱅이가 들어가 있었어요. 골뱅이. 골뱅이는 뭐다? 반드시 텍스트다. 그래서 만약에 샵, 샵, 0 그리고 여기다가 골뱅이 점. 그럼 뭐예요? 이때는 이게 양수죠. 이게 양수고 골뱅이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텍스트다라고 그랬습니다. 텍스트다. 중간에 음수와 0은 생략이 돼서 입력된 그대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수와 음수순입니다. 골뱅이가 없죠? 골뱅이가 없으니까 양수, 음수순입니다. 자, 입력된 데이터는 뭐예요? 마이너스 32767입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32767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인 음수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음수 형태는 먼저 괄호를 해라. 괄호를. 그리고 앞에 달러를 붙여라. 그리고 천 단위로 32767 마이너스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시 없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달러 샵, 샵 0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앞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이너스 없이 가로로 채우고 달러를 넣어줬으니까 마이너스 없이 가로에 달러가 들어가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년, 16년에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것. 자, 다음 문제 2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6번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 입력하려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다. 자, 이렇게 여러 개 똑같이 입력하려면 아래로 끌어버리면 됩니다. 문자는 복사가 되니까. 숫자의 경우에도 복사가 되죠. 숫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세례에 입력하려면 세례 문자를 입력하고 방금처럼 채우기 핸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데이터의 경우 두 개의 세를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면 하나를 하면 이렇게, 자, 밑에 지우고 하나를 끌면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1, 6. 자, 1, 6. 그러면 두 사이의 간격이 얼마예요? 5입니다. 그래서 5씩 증가가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18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2씩 감소되고 있죠. 그럼 2씩 감소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블럭을 잡으면 두 블럭 간에 증가 또는 감소된 만큼 증가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채우기 핸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Shift Enter가 아니라 Ctrl Enter. 15년 유사, 16년, 18년 동일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우리가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자, 고급에 가서 맨 아래쪽에 내려와서, 자, 여기다가, 활, 한방, 합격. 이렇게 됐습니다. 컴활, 한방, 합격.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확인을 하고 나서,
컴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컴. 그리고 끌어내리면 컴알 한방 합격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사용자 정의 목록을 이용한 채우기 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숫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숫자로. 자,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9, 6, 3, 7, 5, 2 이런 식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놓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9를. 그리고 아래로 끌어내리면 99999 비둘기인가요? 비둘기도 아닌데 왜 99999 나오죠? 숫자만 있으면 채우기 핸들이 똑같이 돼버린다고 복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문자나 문자와 숫자가 결합된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이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가 가능한데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 여기에는 숫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날짜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901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합니다. 그럼 1900년 1월 3일은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1월 2일이 2가 되고 1월 3일이 3이 되고 1월 4가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1년 번호 형식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날짜 데이터는 슬래시 점 하이픈 시간은 콜론만 가능합니다. 시간은 콜론만. 자, 수식이나 날짜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직접 이용할 때는 쌍따옴표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오먼스. 자, 이렇게 날짜를 이용할 때 이렇게 쌍따옴표를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작은 따옴표라고 했으니까 틀리겠죠. 자, 이오먼스 들어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2개월 후라는 말이죠. 2개월이면 11월, 12월이죠. 12월. 그리고 그 달의 마지막 날짜. 이데이트 함수도 있었습니다. 이데이트는 그냥 그 날짜 12월 5일 그 날짜로 끝나는 겁니다. 자, 함수 내에서 직접 날짜를 표현할 때는 쌍따옴표를 이용한다. 큰 따옴표를 이용한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월일. 자, 여기도 보면은 이번에 날짜 데이터는 슬래시 자, 점은 안 됩니다. 점은 하이픈, 슬래시나 하이픈으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알트 콜론은 오늘 날짜 그런데 오늘 날짜는 컨트롤 세미콜론입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알트는 들어가지도 않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오늘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8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바로가기 메뉴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삭제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4가지 형태로 삭제가 됩니다. 자, 밑에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잡고 1번 왼쪽으로 밀기.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게 밀어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당겨오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21, 22, 23, 24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만큼 당겨졌으니까 얘는 1번은 왼쪽으로 밀기 삭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또 블럭을 잡아서 삭제를 해서 2번 위로 밀기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 여기 다 지워지면서 여기 있는 게 쭉 올라와서 맨 밑에 있는 25가 여기에 딱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삭제라고 되어 있죠. 행삭제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 자체의 행이 다 삭제돼야 되겠죠. 즉 25도 이 위로 올라가고 35도 이 위로 올라가고 자, 여기에는 그래서 25 여기에는 35 밑에는 전부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이 틀린 내용이겠네요. 자, 열 전체는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지워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21, 22, 23, 24, 25가 다 지워지면서 오른쪽에 30번대가 왼쪽으로 밀려온 열 전체가 밀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3번이 됩니다. 자, 행 삭제를 한 경우 이렇게 된다. 자, 이 밑에 있는 거 이 두 개가 중간으로 올라온다. 행 전체가 삭제된 거니까. 자, 28번 문제 예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기를 블럭을 잡고 행 삭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본 겁니다. 자, 여기 삭제. 그래서 행 삭제를 하면 자, 여기 누르고 그러면 23, 24 여기가 다 없어집니다. 자, 행 삭제 이렇게. 자, 컨트롤 Z로 되살려서 다시 한번 각각의 명령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까지 마무리가 됐고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매크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반복 동작을 하는 겁니다. 반복. 자, 제가 이렇게 엑셀에서 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동작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해서 Alt F12를 눌러보면 이 VBA 이렇게 자동으로 코딩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메뉴, 리본 메뉴를 왔다 갔다 하고 뭐를 누르고 이런 것들은 인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매크로의 모든 내용들은 매크로가 기록을 하는데 이 메뉴 탐색, 리본 메뉴 탐색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 기록 시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도 매크로 기록에 포함된다? 땡! 이라는 겁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숫자나 공백으로 시작할 수가 없다.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숫자로 시작하거나 공백이 중간에 들어가거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반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픽 개체의 매크로를 지정해서 개체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는 동작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기록의 리본 메뉴의 탐색은 매크로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번이 틀린 내용이고, 자, 우리가 앞에서도 출제됐던 문제 12년, 14년, 19년 이래 때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크로 기록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와 중복이 된다. 엑셀의 바로가기 키와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중복이 된다면 누가 우선한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라는 거 19년 1회차에도 나왔습니다. 자, 30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0번. 엑셀은 종료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엑셀을 종료하는 것?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엑셀 자체를 종료하는 것. 자, 현재 활성화된 통합문서만. 자, 근데 활성화된 통합문서만 그런데 통합문서가 몇 개 있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3번이 정답이긴 한데 좀 문제가 좀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액티브 워크북.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액티브 워크북.큐이 아니라 액티브 워크북.클로즈 그랬다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액티브, 현재 열려있는 북, 활성화된 통합문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큐이 아니었다면. 자, 2번은 어플리케이션 큐시라고 해서 엑셀을 종료하는 거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워크북스.북이죠. 워크북스.클로즈입니다. 워크북스.클로즈는 열려있는 모든 통합문서를 닫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활성화된 것만 알고 그랬죠. 모두 닫으라는 말 아니에요. 자, 물론 이 워크북스.클로즈에는 현재 열려있는 통합문서를 포함해서 모든 통합문서를 닫습니다. 엑셀은 종료 안 하고 어찌됐든 현재 활성화 창은 닫혀진다는 거죠. 어찌됐든. 자, 근데 여기서는 그랬으니까 조금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창이 하나만 있다면 열려있는 창이 여러 개가 아니라 모두 닫히지만 열려있는 창이 하나라고 한다면 이게 또 맞는 거겠죠. 자,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액티브 윈도우즈.클로즈 이 S가 들어가면 안 돼요. S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때도 현재 창이 여러 개라는 개념입니다. 창이 여러 개일 때 새 창 있죠. 새 창이 여러 개일 때 현재 창만 닫는 건데 창이 하나만 있다면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과 4번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3번이 답이 아니고 1, 4번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1번과 4번이 틀렸기 때문에 부득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문제 출제에서 열려있는 통합문서가 여러 개 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2009년 10년 전에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똑같이 출제를 한다는 건 뭐죠? 좀 아이러니해요. 어찌됐든 정답은 3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워크시트에서 순위를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려고 한다. 동점자에 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다시 순위를 부여하려고 한다. 자,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얘가 1등이죠. 얘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똑같죠. 그래서 2등, 2등 똑같이 동의가 부여돼요. 그리고 그 다음인 얘가 5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2등 중에서라도 국어 점수가 제일 높은 거를 2등으로 하고 국어 점수가 그 다음인 것을 3등으로 하고 국어 점수가 그 다음인 것을 4등으로 부여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도 랭크 함수가 들어갔죠. 다 랭크 함수가 들어갔습니다. 랭크 함수를 구할 때는 첫 번째는 혼합 참조 또는 F2라는 상대 참조를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죠. 그러니까 F2가 들어와야 됩니다. F2가. 자, B2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도 F2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랭크 함수와 F2, 랭크 함수와 F2, 랭크 함수와 F2. 얘가 랭크 함수의 뒤에 썼다라는 것 뿐이지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뒤쪽은 모두 다 절대 참조를 가야 되겠죠. 절대 참조. 예, 랭크 함수까지는 1번, 3번, 4번이 모두 맞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가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 국어를 비교해야 되겠죠. 국어 점수 중에서 그 다음 인원수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어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인원수를 우리가 1회 때 2019년 1회 기출문제에서 인원수를 구하는 배열수식 구할 때 sum 함수와 sum 가로 열고 if 또 count 가로 열고 if 이런 배열수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원수가 누적될 때 인원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랭크가 2번 들어오는 건 땡땡입니다. 랭크가 2번 들어오는, 그래서 아까 1번은, 2번은 원래 틀렸었죠. 1번은 가능했었는데 랭크가 또 들어와 버려서 틀려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sum이나 sum if, count if를 이용해서 인원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뭐가 국어 중에서, 자, 총점이 동일한 것 중에서 F2, F10까지 중에서 F2와 동일한 거. 동점인 거, 총점이 동점인 거. 이면서 B2, B9, B2에서부터 B10까지 국어가 큰 거.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동점이면서 뭐가 총점, F열인 총점이 동점이면서 국어가 큰 거. 3번과 4번 앞뒤만 달라졌을 뿐인데, 뭐가 틀려요? 자, 여기 플러스, 여기는 곱하기. 자, 랭크 쪽에 곱하기를 쓰느냐, 플러스를 쓰느냐. 자, 우리가 기존 순위가 있겠죠? 기존 순위가 1등, 2등, 2등, 2등. 그런데 이 인원수, sumif나 countif로 인원수를 구해서 그 인원수만큼 더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하기.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였다면 4번도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 동일한 순위에 대해서는 국어 점수로 sum 배열 수식, 또 우리가 sum 배열 수식이 아니라 sum if도 가능했습니다. sum if, count if 또는 sum if, 또 여기 맨 뒤에 곱하기 1을 했습니다. 곱하기 1. 조건이 하나일 때는 곱하기 1을 반드시 해야 돼요. 곱하기 1을 맨 뒤에 곱하기 1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조건이 두 개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을 생략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sum if, sum, count if를 이용해서도 if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에 쉼표가 들어가죠. 곱하기 1이 아니라 쉼표 1로 if가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고 4번도 가능할 수 있고, 근데 더하기가 아니라서 틀리고, 이렇게 count if로도 가능하고 뒤에 곱하기 1을 넣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8번, 31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자, left 온본값 2라고 적용하여 뽑아낸 추출값들의 합계를 계산하려고 한다. 자, sum product 곱의 합이죠. 자, B2, B6, B2, B6, B2, B6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다가 2를 곱해라. 그러면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전부 다 각각 곱하기 1을 합니다.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sum product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B2. B2면, 자, 여기에,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10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왜? 이 자체가 왼쪽이죠. 10개 문자입니다. 이 중에서 이 문자열을 이용해서 이 두 개만 꺼낸 겁니다. 즉, 얘네들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왼쪽에 붙어있죠. 또 딱 눈으로만 봐도 왼쪽에 붙어있어요. 즉 레프트 합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 중에 두 개를 꺼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제 문자라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또 곱하기 2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전부 다 숫자로 변환을 시켜주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숫자화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1 문자열 함수를 이용하여 레프트 함수를 사용했으니까 레프트 함수로 가져온 문자의 값이니까 이거에다가 숫자 1을 곱하여 숫자 값으로 변경하고 밸류 함수를 사용하여 숫자 값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이용해서도 숫자 값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새로운 유형이라는 것도 감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문제. 자, 인덱스에 범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 범위를 보면은 범위 1, 범위 2 두 개의 범위가 있습니다. 행번째, 열번째 뒤에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뒤에 2가 있다는 건 이 영역에서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2행, 2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행, 2행, 1열, 2열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1행, 2행, 자, 그리고 1열, 2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맨 뒤에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 690원을 찾아오는 거지만 여기가 현재 두 번째 영역이니까 3550 이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3,3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바나나에 38 여기가 되겠죠. 1영역일 때 3,1일 때. 자, 그럼 만약에 밑에였다면 하나, 둘, 셋 20이 되겠죠. 3,2라고 한다면 20이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예제 파일이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숫자를 넣어서 여기가 영역입니다. 첫 번째 영역, 여기가 두 번째 영역, 여기는 행열입니다. 직접 한번 시도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4번 여기 1영역, 2영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3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그랬죠. 자, 먼저 함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안쪽 함수부터 들어옵니다. 가로가 있네요. 가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1.5. 근데 인트가 있습니다. 인트를 이걸로 씌우면은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양수일 때 1.5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인트는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작은 수로 1이 더 작죠. 그런데 만약에 소수점 1을 버린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더 커져요.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1 이게 더 커져버리죠. 작아져야 돼 숫자가.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음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수의 경우에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ABS는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ABS는. 그래서 양수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나누어 나머지를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3과 2를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예요? 1. 부호 빼고 그냥 나머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1. 자, 그리고 나서 음수가 있는 경우, 이런 음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뒤에 숫자에서 이 나머지를 빼줍니다. 2-1은 1. 그래서 2번은 1이 나오네요. 자, 공식이 있긴 하지만 공식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나머지를 먼저 구하고 뒤에 제수, 이게 제수고 이게 피제수죠. 제수에서 나머지 값을 한 번 더 뺀 것이 음수에서 나머지 구하는 것이다. 자, 랜드는 0과 1 사이의 무수히 0.15, 17, 19, 0.62, 54, 자기 마음대로 바뀝니다. 랜드는 난수입니다. 난수. 자기 마음대로 바뀌는 수입니다. 따라서 수는 항상 0.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조건 올리라는 거죠.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로 올림이 되는 거죠. 1로. 자, 그 다음에 팩토리얼. FACT 팩토리얼은 5. 그럼 얼마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만약에 팩토리얼 3. 그럼 얼마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팩토리얼 1.9. 소수점은 버려. 그냥 팩토리얼 1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곱하기 1. 그러면 1이죠. 팩토리얼 2. 그러면 2 곱하기 1. 그래서 2가 되는데 얘는 2가 아닌 1로 보고 팩토리얼 1로 나옵니다. 즉 전부 다
1인데, 전부 다 1인데, 1번만 2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1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번 마무리하고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리본 메뉴가 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보면은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 메뉴 우리가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거죠. 밑에 이거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리본 메뉴를 이게 보여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최소화됩니다. 안 보여진다는 거죠. 자, 최소화된다. 자, 그러면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단축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 자, 여기 내렸습니다. 여기는 컨트롤 F1을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리본 메뉴 최소화 단추 아까 있었죠. 오른쪽 상단에 이거를 클릭한다. Alt F1이 아니라 Ctrl F1을 누른다. 또 리본 메뉴의 활성 탭 이름을 더블 클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현재 검토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자, 얘를 클릭을 하고 개발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즉 메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선택된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이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2번의 단축키 Alt F1도 나왔으니까 함께 정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트에 새로운 막대를 생성하는 단축키가 Alt F1입니다. 또 현재 시트가 아닌 새로운 시트의 차트를 생성하는 건 F11입니다. 자, 차트를 만드는 단축키들도 함께 참고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3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6번. 아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A사와 B사가 있는데 작성 가능한 차트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차트는 분산, 도넛, 영역, 주식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분산 차트를 각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 36번에 와서, 자, 이 동부 있습니다. 지역과 A사, B사. 자, 삽입에 와서 차트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차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분산, 도넛, 영역, 주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각. 자, 분산 여기 있습니다. 분산. 만들어지네요. 자, 다시 이 부분을 블록을 잡고 삽입에 가서 도넛 여기 있습니다. 도넛도 만들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영역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식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블록을 잡고 삽입에 가서 영역형이 있습니다. 영역형도 만들어지네요. 다시 블록을 잡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주식형에 가보겠습니다. 주식형에는 네 가지가 있죠. 맨 첫 번째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나오죠. 자, 우리 주식형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식형에 보면은, 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보이는 거죠. 자, 뭐라고 나와요? 자, 여기 가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주식형 차트에는 주식의 거래량,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고가 가장 높은 값, 저가 가장 낮은 값, 종가 끝나는 시간에 나타나는 값, 이렇게 고, 저, 종가 세 개의 계열로 표현할 수 있고, 차트의 종류에 따라서 시가, 시작가, 여기 종가죠. 시작가,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 끝나는 값 네 개의 계열로 표현할 수도 있고,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종가 5개의 계열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A사, B사 계열은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주식형 차트를 만들려면 최소한 3개의 계열이 있어야 고가, 저가, 종가의 계열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여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A, B, C를 3개를 만들어 놔봤습니다. 주식형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지금은 A, B, C 3개의 계열이니까 이걸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삽입에 가서 이번에는 여기는 보면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4개의 계열이 보이는 거죠. 자, 여기는 A, B, C 3개니까 역시 또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나오죠. 시, 고, 저, 종가 4개의 계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제가 4개를 한번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A, B, C, D,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계열, 여기에 4개의 계열이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자, 이번에는 여기도 4개입니다. 거래량, 고가, 정가, 종가 4개니까 A, B, C, D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개의 계열이 있는 주식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가 거래량부터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봤더니 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또, 자, E까지 만들어놨죠. A, B, C, D, E까지.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형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계열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다시 삽입에 원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형 차트 만들어지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 이 원형은 계열이 하나만 표시됩니다. A사, B사 중에서 A사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계열을 전체 데이터를 표시할 수 없는 차트는 그러면 A 차트가 되겠죠. 그리고 A 차트가 아니라 원형 차트. 그리고 문제에서는 현재는 또 원형의 개념은 없습니다. 원형은 하나의 계열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차트 종류에 작성 가능한 아예 못 만든다라는 거죠. 왜? 주식형은 최소한 3개의 계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의 계열만 가진 A사, B사 데이터는 주식형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신유형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참고 정리 분산형 차트. 자, 분산형 차트는 X, Y. 자, X축과 Y축에 어느 정도에 흩어져 있느냐. 분산으로, 각각을 점으로 표시를 하는. 여기에 막 분포도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과학 데이터 차트 작성에 사용된다는 게 분산형 차트의 특징입니다. 자, 도넛은, 자, 원형이 아까 우리가 하나의 계열만, 여기 나오네요. A사 또는 B사. 중 하나의 계열만 표시할 수 있으며 위 데이터 아까 A사, B사 원형 이 데이터에 대하여 원형 데이터로 전체 데이터를 차트로 만들 수는 없다. 계열을 하나만 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쓸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 원형 도넛은 이러한 원형 계열이 하나밖에 없는 단점을 보완하는 차트가 도넛형입니다. 그래서 도넛형은 다중 계열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중 계열을. 자, 그러면 도넛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도넛의 단점들. 도넛은 3차원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3차원 차트를. 또 추세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축도 없죠. 축. 원형처럼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원형과 도넛의 공통점은 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3차원 차트 불가능한 거.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3분 도주. 3분 안에 도주해야 돼요. 어디서? 이 방에서. 그래서 3분 도주, 방. 이렇게. 방에서 3차원 차트가 불가능한 차트는 분산, 도넛, 주식, 방사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추세선이 불가한 차트들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3차원. 추세선은 2차원에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3차원은 추세선이 안 돼요. 또 2차원 중에서도 추세선이 불가능한 거. 방사형, 거미줄 모양 있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사각형, 오각형, 다이아몬드 같은 거. 원형, 둥그런 모양들, 도넛, 표면 이런 차트들은 추세선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형 차트. 워크시트의 여러 열이나 행에 있는 데이터에서 시간에 따라 변동의 크기를 강조하여 합계값을 추세와 함께 살펴볼 때 사용된다. 추세형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도넛, 분산 이런 것들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원형, 주식형도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신유형으로 분류를 했으니까 차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엑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 갑자기 내 데이터가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파일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파일 백업이 일어나도록 다른 이름 저장해서 도구 일반 옵션에 가서 파일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여기 보면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에서 일반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옵션. 백업 파일이라는 게 있죠. 백업 파일이란 원래의 파일 말고 하나의 복사본을 더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백업 파일. 혹시나 원본에 손상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게 백업 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저장을 못해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엑셀의 옵션.
파일의 옵션이 있습니다. 파일의 옵션. 파일의 옵션에 가서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복구 저장 간격 10분마다 내가 컴퓨터를 안 써도 컴퓨터가 알아서 10분마다 자동으로 저장을 하러 갑니다. 또 저장하지 않고 닫는 경우 마지막으로 내가 혹시 저장을 안 하고 모르고 닫아버렸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동 저장된 버전을 유지한다는 거. 복구 파일들이 저장되는 경로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저장, 자동 복구 기능들은 엑셀 옵션의 저장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번은 아까 도구 옵션에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맞는 말이죠. 자동 복구 활성화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할 수 있다. 자, 저장하지 않고 닫는 파일을 복구하려면 엑셀 옵션에 저장해서 저장하지 않고 닫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동 저장된 파일 버전을 유지합니다.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 아까 우리가 선택되어 있는 걸 봤죠? 자, 옵션에 들어가서 저장에 가서 여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3번. 자동 복구를 위해서는 컴퓨터의 정보 관리, 정보 버전 관리. 컴퓨터 한번 가볼까요? 자, 컴퓨터에 갔더니 정보 버전 관리라는 게 없죠. 주로 이제 컴퓨터에는 메모, 삽입 삭제와 시트 보호, 통합 문서 보호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언어 교정, 오타 같은 거 검사할 때 이런 것들이 주로 컴퓨터 탭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복구, 아까 자동 복구라든가 자동 저장 기능은 파일의 엑셀 옵션 저장 탭에서 설정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3번 이것도 처음 나오는 유형 같아요. 3번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8번 차트에 대해서 수정 전 수정으로 차트를 변경하기 위해 작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수정 전 차트와 자, 왼쪽이 수정 전이죠. 오른쪽이 수정 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라진 게 뭐예요? 달라진 거 봤더니 자, 차트의 높낮이가 좀 달라진 것 같죠? 왜? 눈금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간격은 50만, 100만, 50만씩 증가한 것 같아요. 50만씩 증가한 것 같아요. 50만, 100만, 150만, 200만. 근데 여기는 뭐예요? 1, 10, 100, 1000. 뭐예요 이건? 더해진 게 아니라 10씩 곱해진 것 같아요. 10, 100, 또 1000, 만, 10씩 곱해진 겁니다. 즉 일정한 값이 증가된 걸 우리는 선형이라고 합니다. 선형. 또 일정한 값이 곱해진 걸 로그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현재는 더해진 게 아니라 로그가 적용이 된 거죠. 10씩 곱해진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자, 로그 눈금 가격을 10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자, 막대형으로 누적 세로 막대 누적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값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 단위를 뭐 얼마예요? 10만, 1000만으로 했다. 표시 단위를 1000만으로 하면 여기가 뭔가요? 최대값이 1000만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표시 단위를 1000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값을 거꾸로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값을 누적 막대 뭐 표시 단위 값을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38번 문제에 놓고 이 차트 데이터 종류에서 자, 누적 막대, 이게 누적 막대입니다. 누적 막대로 하면 자, 변화가 있나요? 누적 막대로 했더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종류 변경, 누적 막대. 자, 변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축소식, 왼쪽에 축소식에 놓고 자, 값을 거꾸로 자, 여기 로그 간격 있네요. 로그 10 했더니 똑같이 나오죠. 로그 10.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풀고 이번에는 값을 거꾸로 그랬더니 이 아래쪽에 있는 자, 이 X축 레이블들이 또는 값이 여기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거꾸로. 자, 그 다음에 표시단위 있습니다. 표시단위. 지금 현재 0, 50만,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이 아니라 50만, 100만, 150만이죠. 자, 여기를 1000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값이 1000으로 되고 다 0이 되네요. 자, 100만 한번 해볼까요? 100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100만은 무슨 말이냐? 자, 원래는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단위를 1000단위로 해라. 그러면 뒤에 3개를 날려줍니다. 그럼 500이죠. 1000, 1500 여기만 남는 겁니다. 단위를 1000단위로 나타낼 때 1000단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서 1000 그랬더니 앞에만 나타나죠. 자, 그러면 1000단위를
해주면 여기서 천 단위를 해주면 뒤에 세 자리 우리가 샵, 컴마, 샵샵, 0, 쉼표 맨 뒤에 쉼표가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100만 단위는 쉼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6자리까지 날려버립니다. 6자리까지. 그럼 6자리 날리면 1만 남죠. 여기는 반올림에서 1, 여기도 1, 여기도 반올림에서 2, 여기는 2, 여기는 반올림에서 3, 10만 단위를 날려버립니다. 1000단위는 100단위를 날려주고 10만 단위는 100만 단위는 10만 단위를 날려주고 자 뒤에 쉼표를 하나 쳐주는 것과 2개 쳐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문제는 로그 눈금 간격을 10으로 설정했다라는 거. 12년, 15년에 똑같은 문제들이 출제됐고 다시 한번 또 출제되었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9번과 40번 문제는 둘 다 신규형입니다. 인쇄 미리 보기가 2010 버전으로 과거 버전에서 현재 버전으로 변경이 되면서 좀 많이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버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안 나오다가 처음 인쇄 미리 보기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를 끝내고 통합문서로 돌아가려면 다른 탭을 클릭한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자 인쇄 미리 보기를 끝나는 방법.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선택 영역, 활성 시트, 전체 통합 문서 중 선택할 수 있다. 페이지 여백 표시는 가능하나 페이지의 여백 변경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만 가능하다. 용지의 방향을 가로 세로 바꿔가며 인쇄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의 인쇄 부분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요. 빠져나가려면 우리는 ESC를 누르면 됩니다. ESC 또는 자 또 빠져나가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메뉴 아무거나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리본 메뉴를 아무거나 눌러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설정, 선택한 시트 인쇄, 전체 통합, 또 뭐 선택한 영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차트만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다 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인쇄 자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활성 시트 전체 통합 선택 영역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도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 자 용지 종류도 변경할 수 있어요. 용지 종류도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바꿔가면서 가로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세로가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미리 보기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백도 뭐 가장 마지막에 설정한 값이네요. 기본값 원래는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 보통 여백이 기본입니다. 넓게 좁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백이겠죠.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백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한 이 정도 여백이겠죠. 이 정도가. 그런 여백을 표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단 여백 변경은 이렇게 우리가 돌려가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변경을 하지만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여백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여백이구나. 한 이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서 왼쪽 3 오른쪽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해서 여백을 설정할 수도 있다. 어디서? 페이지 설정에서. 그러나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숫자 값을 입력할 수는 없고 이렇게 네 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를 여백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여기 들어와서도 이렇게 또 할 수는 있겠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자 다시 ESC 또는 아무 메뉴나 눌러서 나가고 자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끝내고 통합 문서로 가려면 다른 탭 위에 리본 메뉴 아무 탭이나 누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선택 영역, 활성 시트, 전체 통합 문서 중 선택할 수 있다. 페이지 여백 표시는 가능하나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여백 표시는 안 됩니다. 단 변경은 가능하죠. 변경은 어디서? 자 변경은 인쇄 미리 보기에서 마지막 사용자 지정 설정 여백, 기본, 넓게, 좁게 네 가지 형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숫자를 직접 입력하여 여백을 변경하려면 페이지 설정에 여백 탭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는 여백 페이지 변경은 페이지 설정에서만 가능하다. 숫자로 변경하려면 페이지 설정에서만 가능하지만 기본 형태로 변경하려면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이런 네 가지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 가로 세로 바꿔가며 미리 보기 할 수 있다. 따라서 3번이 틀리다. 여백 표시는 미리 보기에서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설정은 미리 보기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라스트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쇄 영역 설정. 인쇄 영역 설정은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두 군데서 할 수 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나는 한 이만큼을 인쇄하고 싶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인쇄가 되겠죠. 페이지 영역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를 눌러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시트 탭에서 이 영역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인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인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ESC 누르고 몇 번까지 있죠? 자, 여기다가 색을 칠해라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디까지인지 잘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는 겁니다. 인쇄되는 건. 자, 인쇄를 했더니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아, 여기까지만 인쇄가 되겠구나. 밑에는 안 보이는구나 라는 겁니다. 즉 활성 시트 또는 선택 인쇄. 그런데 여기 보면 인쇄 영역 무시라는 게 있습니다. 왜 다 나타나? 내가 분명히 인쇄 영역을 설정했는데? 즉 인쇄 영역을 설정하더라도 인쇄 영역을 무시하라. 그러면 전체가 다 인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인쇄 영역을 설정했더라도 인쇄 시 활성 시트 전체가 어떻게? 인쇄 영역 무시. 여기 인쇄 영역 무시를 하게 되면 전체가 인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시트에서 원하는 영역을 추가하여 인쇄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인쇄 영역은 하나의 시트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면 이전 게 무시돼 버리는 거죠. 여기만 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쇄 영역을 설정할 때는 한 페이지에서만, 또 페이지 설정 여기서도 이 부분 돼 있죠. 이 부분 돼 있는데 쉼표 누르고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안 눌러져요. 띵띵띵띵띵 오류만 나고 안 넘어갑니다. 즉 영역 설정은 현재 시트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시트에서만. 자, 그리고 이번에 아까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쇄 영역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인쇄 시 활성 시트 전체가 인쇄되도록 할 수 있다. 어떻게? 인쇄 영역을 무시하며. 자, 인쇄 영역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한 순서대로 각기 다른 페이지에 인쇄된다라는 내용까지 40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2회차 커말 1급 2과목 엑셀 파트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3과목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